36번 갑니다. 자, multisensory experience는 다중감각, 이게 핵심어입니다. 다중감각 경험. 이제 식사가 다중감각 경험이란 뜻이에요. 다중감각 경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건 take them for granted는 당연하게 여기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히 언제 우리의 감각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또는 정상으로 수정될 때 뭐에 의해서 안경과 같은 보조 도구에 의해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 감각이 기능을 하면 안경과 같은 보조 도구로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면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야. 여러 가지 감각이 복합적으로 기능을 하는 건데 우리는 못 느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장 넣기 있죠. 연결사, 문장 넣기. 자, 하지만 어떤 경험이든 심지어 가장 평범한 경험이든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inspection이라는 거는 살펴보기, 자세히 살펴보면 reveal, 드러낸다, 놀라운 다중감각 세계를 어떠한 경험이든 그 안에는 다중감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중감각 세계를 드러낸다. 자, regular,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중감각 세계가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다중감각 세계가 있다. 자, 식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먼저 이거는 그냥 밥 먹는다라는 거는 되게 평범한 경험이잖아. 사실 그런데 어떻다? 감각의 퓨전. 퓨전이라는 거는 혼합, 융합. 자, 식사라는 경험이 다중감각이라는 거고요. 자, 평범한 경험 속에도 자세히 보면 다중감각 세계가 있다는 거고요. 식사도 여러 가지 감각이 융합이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눈으로 먼저 먹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감각 신호에 be exposed to, 노출된다. 밥 먹으면서 자, countless, 수많은 감각 신호에 노출됩니다. 어떤 감각 신호냐면 영향을 주는 우리의 식사 경험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감각 신호에 노출된다. 예를 들면 texture라는 거는 촉감이죠. 이건 이제 여기서 요거는 texture는 음식의 질감, 음식의 맛, 음식의 냄새 이거와 같은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질감이라는 건 촉감이고요. 맛은 미각이고요. 냄새는 후각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이 복합된다. 수많은 감각에 노출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촉감, 미각, 후각.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뭐가 있다? both. 자, 여기 요거 같은 얘기입니다. sounds는 뭐예요? 청각도 있다는 얘기야. 심지어 청각. 어떤 청각이냐면요. from the 우리가 먹는 그 분위기, 환경, 첫 번째 식사를 하는 환경,
음악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식사를 하는 환경,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떠드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먹는 환경, 그리고 두 번째, 씹기와 같은 음식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우리가 먹기 위해 우리가 뭐하는 사용하는 도구, 요 음식과의 상호작용, 씹는 소리, 그리고 먹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달그락거리는 소리,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는 뭐가? 소리가, 이게 주어입니다. 소리가 우리의 식사 경험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냥 요거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질감, 그러니까 촉각, 미각, 후각, 그리고 청각. 이 네 가지 수많은 감각이 융합되어서 우리에게 식사라는 경험은 이렇게 수많은 감각의 융합이다. 자, 주어가 사운드고요. 동사가 인플루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먹는 분위기에서 오는 소리, 그리고 우리가 음식과의 상호작용, 씹는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오는 소리,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로부터 나오는 소리, 전부 다 이 대절이 컴이고요. 이 프롬에 걸리는 거네요. 프롬, 먹는 분위기에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우리가 음식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오는 소리,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로부터 나오는 소리,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네, 사운드가 주어, 인플루언스가 동사. 그럼 뭐 간단하죠? 식사라는 것은 어때요? 다중감각이 융합된 경험, 이 정도로 융합된 경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37번. 자, 어렸을 때 반대의 개념이 아주 낯설다.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가 이거예요. 반대 개념이, 반대 원리가 낯설다. 반대 원리, 이 글의 주제가 이겁니다. 아이들은 단어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이해해요. 서로 어떻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해한다라는 거야. 다 떼어내서,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연결 관계를 모른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이해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요거 강조용법이네요. 그리고 나중에 발달 단계가 되어서야, 요거 문장 암기, 요거 무슨 용법? it, be, that 강조용법입니다. 요렇게 해서 뭐 강조? 시간 부사 강조. 발달의 나중 단계가 되어서야 우리는 이해한다. 개별 단어들이 서로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나중에 발달 단계의 발달의 나중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커서 이해한다라는 거야. 단어가 서로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커서 이해한다. 어렸을 때는 어떻게 이해한다? 따로따로 이해한다. 반대 개념을 잘 모른다. 낯설다. 반대 개념을 모른다. 아이들은 어떻다? 반대 개념이 낯설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을까요? 아이는 반대 개념이 낯설다. 글의 주제기도 해요. 자, 예를 들면 많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이 왼쪽과 반대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반대 개념이 낯설다고 했어요. 예입니다. 뭐 예시 기본이죠. 예시.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자, 이것의 생생한 사례는 목격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야, 왼쪽으로 가지 마. 라고 말을 할 때 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모님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야. 아이들이 어떻게 가? 똑바로 계속 가는 거야. 앞으로 계속 똑바로 가는 거야.
그리고 자동으로 어디로? 오른쪽으로 돌지 않아. 이거를 부모님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왼쪽으로 가지 마. 왼쪽의 반대 오른쪽이 낯설다는 거예요. foreign하다라는 거야. 왜냐면 어휘들이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고 반대 개념이 아이들에게는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사례는 적용된다. 논리적인 연결관계예요. yes와 no, 뭐에게 있어서 부모에 의해 이해될 때 yes랑 no 사이에서 논리적 관계, 아이들의 yes랑 no의 논리적 관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대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 be told는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듣는 거야. 자, 뭐라고 들어? 야, 손으로 먹지 마. 손으로 먹지 마. 라고 들을 때, 왼절이 여기까지입니다. 들을 때. 우리는 아주 어때요? 혼동됩니다. 이거는 이제 감정을 느끼는 거죠. 혼동됩니다. 그리고요, 모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도 되고 겉도 되고요. 이걸 몰라. 이게 뭔 얘기냐면 야, 손으로 먹지 마. 그러면 우리는 또 뭐가 낯설다라는 거야. 아이에게는 손의 반대 개념, 손의 반대 즉 손의 반대 개념이 낯설다라는 거야. 손으로 먹지 마. 그럼 뭐로 먹으란 얘기예요? 아이에게는 그게 모른다는 거야. 이걸 모른다. 손으로 먹지 마. 그럼 뭐로 먹어요? 반대 개념이 낯설다라는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어때?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혼동은 뭐에 관한 거다? 그럼 우리가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먹는다면 그러면 손으로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야. 애기들은 반대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부정어도 칩니다. 문장 암기 꼭 해두시고 그리고 나중이 되어서야 did 주어 동원 이게 부정어도 치죠. 이 부정어가 앞으로 나갈 경우에는 뭐가 나온다? did 주어 동원 나중이 되어서야 우리는 깨닫는다. 그 연결관계를 그리고 이해한다. 뭐를 이해하냐면 우리는 계속 먹어도 돼. 하지만 뭐가 아니라 손이 아니라 포크나 스푼으로 그래서 손이 아니라 도구로 먹어야 한다라는 걸 나중에 안다는 얘기야. 어렸을 때는 손의 반대 개념을 모른다는 거예요. 손의 반대 개념이 뭐야? 도구죠, 도구. 도구가 딱 안 떠오른다는 얘기야. 아기 때는. 그리고 이제 10번에 우리가 이제 부정어 놓치는요. 부정어 do, does, did, 주어, 동원인데 이게 과거 시제니까 did 주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did 주어 동원 쓴다는 겁니다. 자, did 주어 동원 꼭 외워두시고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에게는 반대 개념이 낯설어. 첫 번째, 왼쪽으로 가지마 이 예시를 들었죠. 왼쪽으로 가지마 그러면 아이들은 직진을 한다는 거야. 왜? 오른쪽 개념이 낯설어서 반대의 개념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손으로 먹지 마. 그러면은 애들은 어때?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혼동을 해. 왜 혼동을 하는 거야? 혼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손으로 먹지 마.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손의 반대 개념이죠. 여기서 손의 반대 개념, 도구를 사용하는 게 낯설어.
도구라는 개념이 아이에게는 낯설다. 즉 반대 개념이 아이들에게는 서로 낯설다. 손은 도구, 왼쪽은 오른쪽. 이 반대 개념이 낯설기 때문에 아이들이 헷갈려한다. 이거 하나 빼먹었네. 왼쪽으로 가지마 라고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냥 직진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직진을 해? 오른쪽 개념이 낯설어서. 손으로 먹지 마.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거야. 왜? 도구라는 개념이 낯설어서. 38번. 자, 인간은 가장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다. 개미, 벌, 그리고 흰개미. 얘네들은 인간을 부끄럽게 만든다. 어떤 많은 사회적인, 여기는 매트릭스는 사회성 측정 기준에서 인간을 부끄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얘네들이 더 사회성이 있다는 얘기죠. 쉐임이 부끄러운 거니까요. 인간을 부끄럽게 만든다. 개미, 벌, 흰개미들이 사회성 측정 기준에서 인간보다 더 사회적이다. 자, 광범위한 친척들이 함께 살아요. 완벽히 조화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집단적으로 새끼를 또 돌봅니다. 이 개미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곤충 군집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사회적인 장소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사회와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니다. 우리의 사회 종류, 그게 아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문장 넣기 알아둬야 됩니다. 개미와 인간의 사회는 같다 다르다? 서로 다르다. 문장 넣기 주의하세요. 그래서 아주 사회적인 곤충의 세계와 인간의 사회는 좀 다르다. 곤충은요, 항상 벌이요, 벌. 항상 육각형 벌집을 짓고요. 개미는 줄을 서서 행진을 하고 흰개미는 지그재그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더 자유롭고요. 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덜 타이트하게 프로그램되어 있어, 유전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사회 패턴은 더 다양하고 역동적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간과 그런 반대되는 그런 동물의 사회의 어떤 특성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육각형, 줄, 그리고 지그재그, 요거를 these patterns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의 이러한 패턴들은 어떻다? 예측 가능하게 반복된다. recur라는 거는 반복된다라는 거고요. 예측 가능하게 반복된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아주 밀접하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고 페르몬에 의해 추진되어지기 때문이야. propel, 추진되고요. 그리고 genetically,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고요. 페르몬이라는 거는 이 어떤 신경 전달 호르몬 같은 거예요. 몸에서 분비되는. 그러니까 호르몬에 의해 몸에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에 의해 추진되어지고 유전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야. 자, 이 특징 기억하세요. 예측 가능하다. 유전적으로 타이트하게 프로그램 되어 있다. 이게 곤충의 특징입니다. 3번에 넣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요거 B로 합니다. 덜 타이트하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어. 인간이 똑같이 행진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의 사회 패턴은 어떻다? 더 다양하고요. 그리고 역동적이다. 인간은 좀 곤충이랑 다르지. 다양하고 개별적으로 다 다르잖아. 그래서 곤충과 인간의 어떤 차이점을 말하는 거고요. 요 패턴을 또 가리키는 these patterns도 있습니다. A, B 꼭 기억하십시오. 곤충은 예측 가능하고 유전적으로 타이트하다. 인간은 덜 유전적으로 덜 타이트해서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패턴이에요. 자, 우리 인간들은 약간 어때? 다르게 춤을 추고요. 그리고 이 안무 인간의 춤은 오랜 세대에 걸쳐서 계속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어때? 조화를 이루긴 하나 바로 이 방식은 뭐를 통한 거다? 어떤 패턴을 통한 건데 어떤 패턴이냐면 양육에 의해 형성된 뭐가 아니라 본성이 아니라 nature는 본성이 아니라 즉 곤충처럼 유전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나중에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패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조화를 서로 어떤 조화 방식은 그렇다는 거죠. 그 인간의 조화는 뭘 통해서다?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육에 의해 형성된 패턴이다. 그러면 양육이라는 거는 인간의 자유분방한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본성은 곤충의 타이트하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걸 말하는 거예요. 본성은 곤충, 양육은 인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자. 곤충은 유전에 의한 아주 긴밀한 사회성, 타이트하다라는 걸 긴밀하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긴밀한, 타이틀리를 긴밀한으로 정리. 타이틀리를 요거를 긴밀하게로 써놓으세요. 자, 곤충이 그런데 반면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덜 긴밀한 사회성. 왜 인간은 덜 긴밀해? 여기 본성이 아닌 양육에 의해 형성되어서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긴밀한 그런 사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9번. 어떤 회사의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죠. purchase, 구매하다. 이러한 사람은 customer, 구매자, 소비자라고 불리워요. 개인적 용도를 위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consumer라고 불러지는데요. 즉 어떤 사람? 소비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걸 수정해야겠네. 자, 이게 이제 단어가 다르다. 회사의 물건을 사는 사람을 customer, 선생님 잘못 봤네요. customer, 고객이라고 하고 자기가 쓸 물건, 개인적 용도를 위해 물건을 사는 사람을 consumer, 소비자라고 한대요. 즉 물건을 쓰는 사람. 그러므로 회사입니다. 회사는 만들어내었다. 다수의 방법을 이거는 보장하기 위한 뭘 보장해? 그들의 customer, 고객이 생산된 물건을 소비하도록 어떻게?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많은 양으로, 그리고 점점 더 자주. 그래야 회사가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의 고객이 점점 더 larger and larger예요. 점점 더 많은 양으로 여기는 점점 더 자주
이거 표현 알아두십시오. 문장 larger and larger 비교급을 두 개를 썼죠. ER 그리고 frequently는 부사기 때문에 more and more frequently 그러니까 more frequently 안 쓰고 more and more만 두 번 썼고요. 짧은 애는 ER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비교급으로. 자,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문자 그대로 소비되어지는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항상 음식을 살 요구가 늘 있어. 음식 안 먹으면 음식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항상 요구가 늘 있다라는 거야. 음식은 항상 요구가 있는 쉬운 소비 대상이다. 그 다음에 자, 문장 넣어볼게. 그러나 좀 더 영구적인 물건, permanent things예요. 더 영구적인 물건, 그러니까 오래가는 애야. 자동차 같은 게 뒤에 나옵니다만 차라는 거는 수명이 뭐 10년, 20년 막 갈 수 있는 거거든. 영구적인 물건에 있어서 기업들은 이유를 만들어내야 했다. 그들의 고객이 continue to consume, 계속 물건을 소비해야 할, 요거는 의미상주어 형용사적용법이에요. 의미상주어 for to는 형용사적용법입니다. 우리 5번에 들어가 있는 reason,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쓸게요. 고객들이 to continue to consume, 그냥 consume만 쓸게, 편하게. 그래서 누가 고객이 소비할 이유,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물건을 계속 소비를 계속할 이유, 얘를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형용사적 용법,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암기. 영구적인 물건은 회사가 이유를 계속 만들어야 돼. 한 번 사면 오래 가거든. 그래서 3번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야. 요 회사가 고객이 물건을 계속 소비하게 만들 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뭐냐면, 여기도 문장 암기. 만드는 거다. 낡게. 그래서 이제 물건이에요. 어떤 물건이냐면 고객이 이미 뭐한 구입한 물건을, 오형식이죠. 어떻게 만드는 거야? outdate. 낡게 만드는 거야. make 목적어 형용사네요. 이 6번도 우리 6번에 make the stuff outdated에서 요게 이제 낡은이라는 이런 목적보호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오형식이 되는 거죠. 오형식 make 목적어 목적보호 오형식 outdated 꼭 알아두십시오. 뭐 하는 걸 통해 고객들에게 납득시키는 거야. 여기는 뭐 설득하여. 뭐라고 설득하는 거야? 뭐라고 설득하냐면 이 물건 더 이상 유행하는 게 아니야 라고 고객들을 설득하는 것에 의해서 그들이 이미 산 물건을 낡게 만드는 거야. make 목적어 목적보 꼭 외워두시고요. 패션 산업도 만들어진다. 고객을 설득하도록. 뭘 설득해? 유행이 중요한 거야. matter라는 거는 동사로 중요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유행이 중요해. 그래서 그들은 새 옷을 계속 구매해야 돼. 심지어 오래된 옷이 완벽히 뭐함에도, 기능함에도. 오래된 옷이 잘 기능하지만 유행이 중요하니까 계속 사야 된다고 설득한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유행은 extend, 확장된다. 어디까지 확장돼? 훨씬 더 많은 것들이요. 옷보다 훨씬 더 많은 거로 확장이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까지요. 목록은 어떻다? 무한대로 확장된다. 그래서 유행의 목록은
무한대로 확장되는 거예요. 오직 제한되면서 뭐에 의해 제한돼? 한계. 누구의 한계야? 회사의 마케팅 부서의 창의적인 마음의 창의적인 정신의 한계에 의해 제한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무한대로 유행의 영역은 넓어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패션은 유행이고요. 그래서 살짝 내용만 정리하면 음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계속 먹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있어. 그러나 영구적인 물건은 어때요? 뭐 수요가 없잖아. 그래서 어때? 고객이 물건을 계속 소비할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 이유는 야, 네가 산 물건은 이미 낡았어. 낡았다고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유행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계속 고객에게 마케팅한다는 얘기죠. 정리하면 자, 영구적인 물건은 고객이 어때? 소비할 이유를 만들어야 함. 그 소비할 이유는 기존의 물건을 뭐로 만들어? 낡은 것으로 만들어.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유행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마케팅하는 거야. 자, 40번. 자, 요 사람이 한 카페랑 협업을 했어요. 동기부여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실험에서 뭐에 의한, 이게 핵심어입니다. 착각된 진전, 말이 어렵죠? illusory, 착각된 진전, 네, 설명이 나옵니다. 착각된 진전, 요 개념을 알아둬야 돼요. 고객은 여기는 보상 카드를 받았어요. 어떤 보상 카드냐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주는 거야. 그들이 10잔을 사고 나면 10잔을 사면 커피 한 잔을 주는 그런 보상 카드를 받았는데 고객 중 절반은 어떤 카드를 받았냐면 10개의 그 빈칸 10개의 빈칸을 가진 카드를 받았고요. 나머지 절반은 어떤 카드를 받았냐면 12개의 빈칸을 가진 카드를 받았어. 그런데 12개 빈칸 카드는 2개의 이미 존재하는 보너스 2장이 있는 거야. 네, 요게 얘입니다. 착각된 진전. 2개의 이미 존재하는 보너스 2장. 그러니까 12개의 빈칸인데 2개가 이미 찍혀 있는 거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어때? 동일한 보상 프로그램이죠. 하나는 빈칸 10개, 하나는 12개 중에 2개가 이미 도장에 찍힌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모든 그런 카드를 받은 모든 고객들은요. 10개의 커피 구매를 해야겠죠. 그리고 10개의 도장을 모아야겠죠. 커피를 받으려면. 그러나 여기 문장 넣기 중요합니다. 문장 넣기. 하지만 이 무료 도장의 매력은 엄청났다. 무료 도장이라는 건 12개의 빈칸 중에 2개를 이미 찍어 놓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착각된 진전이지 뭐. 네, 착각된 진전.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2개의 무료 도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착각이죠. 네, 이 무료 도장의 매력은 대단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야, 나 헤드스타트. 이게 착각된 진전이에요.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나 앞선 출발을 했어. 앞선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 고객들은 잘못 표시했네. 미안. 요겁니다. Sorry. 헤드스타트예요. 선생님이 잘못 표시했어.
자, 앞선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한 고객은 카페에 더 자주 오는 거야. 뭐 하면서? 채우면서 그들의 보상 카드를 더 자주, 남들보다 더. 네, 문장 암기해 두시고요. 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Head Start, 나 도장 이미 2개 받았어. 착각된 진전이긴 하지만 이 애들이 더 자주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카드가 뭐 할 때? 카드가 올 때 뭐 한 채로 2개의, 그러니까 12개, 12개의 빈칸이 12개의 빈칸 중에서 2개가 이미 채워진 채로 카드가 왔을 때, 이것도 암기해 두셔야겠네요. with 목적어 pp입니다. 이것은 고객에게 마치 뭐라고 느껴졌다? 그들은 이미 16% 끝마쳤다. 이게 착각된 진전이죠, 이것도. 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 목표에 있어서 나는 16% 끝냈어. 뭐 하기 전에? 그들이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문장 암기해 두시고요. 여기 8번에서는 여기 나온 거예요. with to already filled. 이게 with 목적어 과거분사입니다. 12개 중에 2개가 이미 채워진 채로, 왜냐면 2개가 이제 채워진 거니까 무슨 관계? 수동 관계예요. 2칸 이미 채워진 겁니다. with 목적어 pp 꼭 외워두십시오. with 목적어 pp. 채워진 채로 카드가 왔을 때 나 이미 16% 끝냈어. 시작도 하기 전에. 그들이 보상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목표,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더욱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보상에 더 가깝다. 이게 다 착각된 진전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16% 이미 끝냈어. 전부 다 착각된 진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2개의 미리 찍힌 도장, 이것이 바로 착각된 진전인데 이게 어떻다라는 거야? 아주 큰 동기부여 효과를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글의 주제가.